안녕하세요. 9월 9일 화요일입니다. 자, 항상 우리는 미국부터 봐야 되죠. 자, 미국을 보는 이유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은 자, 세계 경제 1위, 자, 군사력 1위, 그리고 화폐 패권을 갖고 있죠. 다 갖고 있습니다. 그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폭락을 하면 전 세계가 폭락을 하죠. 미국은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을 배제하고 나서 국제 간에 무역을 한다?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은 무조건 봐야 됩니다. 자, 미국을 봐야 되는데 얘가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를 우리 판단하면 되겠죠. 우리가 선물이니까. 자, 그러면은 언제까지? 우리 9월 18일까지. 자, 9월 18일 무슨 날이죠? 자, 금리 인하. 그 금리 인하는 거의 될 것 같아요. 자, 금리 인하는 되는데 과연 얼마나 되느냐가 일단 관건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경제가 나빠서, 경제가 침체되어서 금리 인하를 한다. 이건 안 좋은 악재예요. 그렇죠? 뭐 인플레이션이 잡혀서 금리 인하를 한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경제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된다. 이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어떤 뉴스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지 그거는 우리가 그때 3시에 이제 금리 발표하죠. 그리고 3시 반에 파웰 의장이 기자 연설을 할 겁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 오가겠죠. 그래서 18일까지는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자, 눈치를 보더라도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그 패턴을 봐야 되죠. 우리는 이평선으로 매매합니다. 이평선이 후행성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후행성은 맞죠. 자, 왜 후행성이냐면, 5위평이라는 것은 1, 2, 3, 4, 5, 5일의 값을 넣어서 평균을 내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새로 들어오면 값이 있고, 여기 마지막 값이 빠져나가겠죠. 새로 들어오는 값이 높은지 낮은지는 모릅니다. 그죠?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진행형이죠. 새로 들어왔을 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확정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5일선이 이렇게 꺾일지 안 꺾일지는 모르고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추세대로 흘러오다가, 자, 왜 이게 후행성이 아니냐 하면, 자, 이렇게 추세대로 흘러오르고 있죠. 1, 2, 3, 4 이렇게 5일로 흘러왔다 치자. 그러면 내일 들어올 게 만약에 여기가 들어온다면 얘의 마지막보다 낫죠. 그럼 당연히 꺾이겠죠. 그런데 아침 되면은 뭐가 들어올지 알잖아요. 시가가 딱 생기니까. 시가가 여기서 생긴다면 1, 2, 3, 4, 5 빠져나갈 주가가 여기니까 얘가 만약에 이렇게 양봉이었다면은 여기 있게 빠져나가겠죠. 그러니까 들어오는 주가가 여기, 나간 주가 여기. 자, 들어오는 주가가 80점에 학생이 들어오고, 나가는 주가가 50점 학생이 나가면, 5일선이 안 꺾이겠죠. 반평균이 안 꺾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들어오는 학생이 여기서 60점이 들어와도 안 꺾여요. 그런데 40점이 들어오면은 꺾이겠죠. 그래서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만약에 처음에 들어갈 때 80점짜리가 들어와서 끝날 때 40점으로 끝났다. 그러면 꺾이겠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1분만 보는 게 아니라 30분, 5분을 같이 보기 때문에 얘가 아침에 시가에 대해서 대응하고 꺾일 때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은 후행성과 동시에 후행성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지금은 앞에 여기 고점을 돌파하는 게 일단은 관건이죠. 왜냐하면 자, 여기 고점 한 번, 두 번, 세 번째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점도 역시나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더라도 이 박스권은, 자, 박스권은 다르게 얘기하면 중방의 패턴이라고 그러죠. 중방일 때는, 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거나 하단을 이탈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상단 돌파를 못했죠. BC 캔들 나와야 되죠. 이렇게. BC 캔들 나오거나, 하단으로는 아직 멀었죠. 자, 내려오더라도 얘는 중방이고, 어차피 하방으로 가려면은 여기 이 박스권을 깨거나 아니면은 하방 패턴이 나오거나, 즉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거나 하단 이탈하거나 아니면은 패턴이 상방이나 하방 패턴이 나오거나, 이거 나오기 전까지는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그래도 살짝 위쪽으로 지금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데 역시나 돌파를 해야 되죠. 이렇게 내려오면 다시 본전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자, 미국장은 아직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죠. 양쪽 시장이 전부 다 상승을 했습니다. 자, 지금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440 라인 근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챙겨줘야 되죠. 오늘 3분의 2 정도는 챙겨야 됩니다. 자, 3분의 2는 챙겨줍니다. 자, 내일도 만약에 위로 갈 수도 있지만 일단은 직전 고점이 와 있기 때문에 그죠? 3분의 1을 좀 챙겨주고 아니면은 최소 3분의 1이라도 좀 챙깁니다. 3분의 1이라도. 그리고 아직 하락 패턴 나오지 않았죠. 얘는 20상방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자, 20선이 이렇게 있으면 5가 이렇게 파동으로 가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 여기 무기중심은 코스닥 쪽에 있다 그랬죠. 코스닥도 지금 잘 가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신호가 나왔죠. 이렇게 B시 캔들 나오면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B시 캔들이라고 치면은 좀 늦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820 라인이니까 820 라인 왔죠. 왔기 때문에 얘도 3분의 1에서 3분의 2는 일단 좀 챙기자. 챙기는데 날아가면 어떡하느냐? 못 날아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안 챙겼는데 다음날 이렇게 내려오면 어떡하느냐? 그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단 얘는 그대로 추세가기 때문에 5일선 깨기 전까지는 계속 가야 되죠. 그리고 직전 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하면은 얘는 계속 가는 겁니다. 자, 가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의 장을 봐야 되기 때문에 미국이 내일 만약에 날아간다면 어차피 얘도 같이 날아가겠죠. 자, 그래서 다 챙기지 말고 다 챙기면 안 되죠. 그래서 최소 3분의 1은 챙기고 보자. 자, 챙기니까 뭐 하느냐. 얘는 어차피 꺾이려면 5가 이렇게 꺾이면 5에서 꺾이면 하단에서 이 3분의 1 가지고 다시 사면 됩니다. 자, 내가 판 거에서 낮아질 때 다시 추매로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뭐 꼭 팔아야 되느냐? 안 팔아도 상관없습니다. 추세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샀죠. 안 팔아도 되겠죠. 자, 충분히 안 팔아도 됩니다. 아직은. 그런데 수익은 챙기는 게 좋습니다. 미리미리. 그래서 일단은 3분의 2 챙겨 놓자. 그 얘기고요. 자, 그리고 하락 배팅 하시면 안 됩니다. 자, 패턴이 하락이 나오지 않았죠. 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 이거 상승입니까? 하락입니까? 배팅을 할 때. 상승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하락으로 배팅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둘 다 틀렸죠. 모릅니다. 여기 만약에 전고점 자리면은 이렇게 꺾이니까 하락 배팅하는 게 좋을 거고, 이게 없다면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거니까 상승 쪽에 배팅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이게 하락이 될지 상승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는 진입하는 게 아니고 딱 반응을 줄 때 딱 꺾이면은 이때 들어가더라도 하락을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단순 크로스일 때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꺾였을 때도 원래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이때는. 그런데 만약에 들어간다면 이렇게 변곡이 뭔가 생길 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오다가 변곡이 생길 때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들어서 빠질 때 원래는 이때 들어가죠. 원래는 이때 들어가고 이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하게 됐을 때는 우리는 반응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올라갈 때는 이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죠. 당연히 상승이지만 우리가 추가적으로 들어갈 때는 미리 들어갔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상승 쪽에 들어갔지만 얘가 완벽하게 상승 쪽으로 가고 있다 라는 것은 한 번 더 직전 고점이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무너진다면 20선도 쌍봉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고점을 돌파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20선은 외봉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승에는 있지만 얘가 완벽하게 가려면은 이 고점을 돌파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상방 패턴을 만들거나 해야지 완벽한 상방의 신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수익은 3분의 1이라도 챙겨 놓자. 자, 이해되겠죠? 자, 매매는 하루 하고 끝낼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은 계속해서 만들고 손실은 계속해서 줄이는 그런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파생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파생.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자, 5분봉 보면은, 자, 아침에 매수존, 잠시 매도존, 다음에 계속 여기까지 매수존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했다가 매도 한 번, 매수 한 번, 매도 한 번.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자, 5분봉에서는 자, 저렇게 끝났고요. 자, 우리가 당연히 이 5분봉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자, 여기서 여기까지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이건 잘못된 거죠. 보시면은 거의 뭐 장 초반 시작해서 언제까지 거의 점심시간 이후까지는 매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5분봉을 항시 보면서 내가 매도를 할 것이냐 매수를 할 것이냐를 체크해 가야 되고요. 그리고 언제 매수할 것이냐 매도할 것이냐는 우리가 틱에서 패턴을 만들 때 진입을 한다. 자, 누누이 말하자면은 패턴은 딱 6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6가지 패턴밖에 없기 때문에 아주 쉽죠. 익히기도 쉽고 눈에 팍팍 들어오죠. 그냥 이 단순히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보면 자, 요거 뭐 패턴이니까 20 하방이죠. 요거 20 하방이죠. 자, 그러면은 요거 20 상방이죠. 보이죠, 그냥. 요거는 중방이고 요거 20 상방이죠. 요거 중방이고. 자, 여기까지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는 좀 더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뭐가 보이겠습니까? 요런 패턴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요거 보이겠죠. 자, 얘가 외바닥이지만은 5가 상방이면 20 쌍바닥과 같다. 그죠? 20 쌍바닥은 6가지 안 들어가는데 6가지 중에 20선의 패턴에서는 안 들어가지만은 60선의 패턴에서 들어가죠. 60 상하방 또는 60 쌍바닥 쌍봉 요 패턴에 들어가죠. 자, 요거는 60 상방의 패턴이죠. 60 상방의 패턴에 들어가죠. 그래서 20선이 쌍바닥은 60을 턴하게 하는데 60이 상방이거나 쌍바닥이면 진입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이 탁탁 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장이 끝나도 복귀를 한 이유는 계속해서 차트 보는 눈을 익혀야 되고 장중에도 봐야 되죠. 장중에도 이게 빠르게 움직이더라도 체크해내야 됩니다. 체크해낼 때 어렵지 않죠. 신호 나오네. 매수존이네. 그러면 안 들어가면 되죠.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신호 나왔는데 9시 전이라 치자 이게 9시 전이야 나왔어. 자, 그런데 시가 아래네 매도존이네 들어가죠. 간단합니다. 그죠? 여기는 5분봉은 9시 전에는 치지 않죠. 자, 그러면 아침에 보시면은 자, 갭 상승을 했고요. 패턴은 여기 20 하방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죠? 나왔는데 여기가 9시 있죠. 9시 이후죠. 9시 이후니까 매수존에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안 들어간다. 여기까지 이것도 안 들어간다. 되겠죠? 자, 많이 내렸지만 우리는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매도존이니까 요거 매수 안 들어가죠. 매도존이면. 다음에 요건 중방이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매수존이죠. 여기서부터 다시 매수존이니까 요건 20상방 여기부터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부터는 매수가 들어갑니다. 자, 여기 들어가야 되죠. 하나, 둘, 셋. 자, 아침에 한번 챙겨 먹고요. 여기까지. 자, 좀 당겨서. 자, 계속해서 매수존이죠. 제꼈다. 여기도 이렇게 제꼈다 가죠. 여기도 진입이죠. 그러면은 제꼈다 갔기 때문에 하나 이렇게 여기서 정리해도 되고요. 여기도 우리가 수익 연속 2번 수익이죠. 예를 들면 자, 여기도 매수 20상방이니까 진입을 해야 되죠. 자, 요거는 자, 요것도 하나, 둘, 셋, 3파동에 나와야 되죠. 거의 뭐 본전에 나왔겠네요. 자, 계속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중방 못 들어가는데 자, 여기가 살짝 매수와 매도 왔다 갔다 했죠.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요거는 자, 매수와 매도존이 얽혀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 진입이 가능하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고 다음에 매수 자리가 여기 있죠. 요것도 20상방 계속해서 매수 자리죠. 20상방 여기 하나, 둘, 셋. 자, 요것도 20상방이죠. 매수 하나, 둘, 셋. 여기 저점이죠. 저점 깨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는 여기 20BC 연봉을 보고 정리해서 그것도 굿 잘했습니다. 이렇게 손절해도 되고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좀 더 당겨서 보면
자, 그리고 제꼈다. 여기도 매수죠. 자, 여기도 매수. 여기도 23방에 자, 매수 신호가 됩니다. 우천 하나, 둘, 셋. 땡큐죠, 땡큐. 자, 그리고 나온 신호가 여기 두 줄 나왔죠. 추세 고점 신호에서는 20선 꺾일 때 매도가 가능하죠. 자, 요 매도는 손절입니다. 그죠? 바로 올라왔기 때문에. 요 매도는 손절. 자, 요런 것도 들어갈만 합니다. 지금 많이 올라와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만 하고요. 하지만 오늘은 원웨이 신호가 나왔습니다. 원웨이 신호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여기까지 매수죠. 그 다음에 자, 들어갈 데가 없죠. 여기 매도존이라도 이거 뭐 신호가 아니니까 못 들어가죠. 신호가 나왔다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패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요거는, 요거를 뭐 20 하방으로 나는 봤다라고 해서 들어갔으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걸쳐있기 때문에 20 하방도 맞잖아요. 네, 그러면 들어가면 됩니다. 들어갔으면은 손절이죠. 요 캔들에 올라왔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손절은 굉장히 빠르죠. 손절은 요 폭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익절은 우리가 1, 2, 3으로 가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손절은 가장 짧고, 익절은 길게. 자, 다음 여기 또, 여기 20이 요렇게 쌍바닥이니까 60터니까 매수 들어갈 수 있죠. 하나, 둘, 셋, 3파동 챙기고요. 다음 요것도 20선 턴, 23방 매수존, 어깨 있기 때문에, 하나, 뭐, 둘, 셋, 작지만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고요. 자, 다 당겨서 자, 중방에서 다시 여기는 자, 매도존이죠. 여기서부터 매도존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매도존. 자, 그러면은 22 쌍봉이네요. 자, 22 쌍봉. 자, 22 쌍봉이고 이렇게 파워 60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매도가 가능하죠. 왜 가능합니까? 여기 22 쌍봉이면 60이 꺾이고 앞에 22 쌍봉이면 60이 꺾이고 그러면은 62 쌍봉이죠. 자, 여기 무슨 원리냐 하면 60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꺾이려면 20이 쌍봉이 돼야 되죠. 그러다가 다시 60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기에 20선이 쌍봉이면 60이 꺾이죠. 자, 그러면 60이 쌍봉이네. 즉 20이 하나, 둘, 셋, 네 개면은 60 쌍봉과 같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매도가 가능하고 여기도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파워 60 자리에 매도, 파워 60 자리에 매도. 여기는 20선이 뭐 좀 약간 애매하게 흘렀기 때문에 확실한 파워 60 자리에 매도가 났겠죠. 그러면 하나, 둘, 셋. 이럴 때는 한 파동만, 5파동 같지만은 다 못 먹습니다. 여기서 1호 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 우리는 3파동만 챙기자 하는 거고요. 자, 다음 여기 매도가 끝났고요. 다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매수존이죠. 그럼 여기 23방 매수 여기네요. 1, 2, 3. 그냥 보이죠, 눈에. 자, 신호가 이게 안 나왔더라도 이렇게 신호가 나오면 좋은데 여기도 신호가 나오면 좋은데 왜 안 나왔느냐. 자, 궁금하시죠? 신호가 왜 안 나왔을까? 이 신호는 어떨 때 나오냐 하면 20이 이렇게 꺾여 있다가 돌고 5가 이렇게 꺾여 있다가 돌고 즉 둘 다 동방향일 때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건 20이 안 꺾였죠. 그대로 계속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안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우리가 눈으로 캐치해야 됩니다. 신호를 주면은 들어가면 되는데 안 주면 눈으로 캐치하고 캐치한 신호 20BC니까 요 자리네요. 요 캔들 여기 저점 꺼놓고 요 이탈하면 손절이다 생각하시고 대응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에는 뭐 3시 후에 우리 볼 건 없고요. 자, 오늘은 자, 그냥 대박이 난 거죠. 그냥 오늘은 대박이 났습니다. 자, 아까 얘기한 오늘 원내이다라는 거, 원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뭐 어떻게 알았느냐? 자, 그거는 요 차트를 자, 요게 뭐냐 하면은 어차피 요거 90틱입니다. 요거 90틱인데 여기 보면은 녹색 선이 보이죠? 요 두 선이 요거고요. 녹색 선이 뭐냐면 예상 고점선입니다. 예상 고점선. 근데 예상 고점선을 지금 있는 자, 여기 차트에 안 해놓는 이유는 아침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예상 고점선이 딱 그려져요. 그러지만 이 진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차트가 작아 보입니다. 찌그러져 보이니까 이 패턴들이 잘 안 보이니까 일단 빼놓은 거예요.
그래서 따로 해서 이제 수치를 보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어떻게 그려지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예상 고점이 딱 나와요. 나오고 주가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죠. 야가 내리면은, 자, 야가 내리면은 예상 고점은 같이 따라 내려오는데 예상 저점 어떻습니까? 그대로죠. 여기까지. 자, 얘가 오르면 오를 때는 얘가 그대로죠. 자, 그대로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 예상 고점에 왔구나 해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챙겨주죠. 자, 챙겨줬다가 다시 올라갈 때, 자, 이 원웨이가 나올 때는 어떻게 가느냐? 이 예상 고점을 20선이 이렇게 예상 고점을 하나 이평으로 보고요. 위에다가 20선 N자, 23방이 나오면 이거는 오늘 원웨이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웨이. 즉 만약에 하단에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예상 저점 24방. 요 신호가 나오면은 이거 원웨이인데 오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함부로 내가 위에서 예측 매도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 예측 매도를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상 오늘은 원웨이다 라는 것은 요걸로 알 수 있었다. 자, 요게 예상 고점 신호고요. 얘가 예상 저점 신호고, 요거는 추세 저점, 추세 고점입니다. 추세. 이거는 계속해서 바뀌죠. 계속 바뀌다가 바뀌면 한 줄, 그러고 고점 만들고, 또 바뀌면 갱신하면 또 한 줄 고점 바꾸고, 바꾸면은 갱신하면 한 줄 고점 바꾸고, 또 바뀌면 한 줄 고점 바꾸고, 근데 더 이상 갱신을 야를 못 넘었으면 얘가 꼬꾸러질 때, 얘가 두 선이 남아있고 꼬꾸러질 때가, 이게 추세가 고점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추세 고점일 때 우리가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얘가 생각할 수 있겠죠. 오늘은 원웨이 신호인데, 추세 고점 둘 다 물리죠. 원웨이라는 것은 끝까지 종가가 양봉으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추세 고점이 나오더라도 작게 들어가야 되겠죠. 좀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지만 얘가 일단은 원웨이가 걸렸기 때문에 작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좀 안 주겠나 싶어서 그러면은 작게, 그러면 수량을 줄여서 들어가야겠죠. 무조건 계속 5개씩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냥 들어갈래 5개씩 상관없습니다. 손절만 지키면 되죠. 손절만 지키면 됩니다. 이 신호는 몇 번 안 나오기 때문에 하단도 손절만 지키면 그냥 들어가도 된다. 복잡하면 그냥 들어가도 되고요. 그래도 좀 하다 보면은 조금씩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죠. 이런 것들이 노하우겠죠. 원웨이 신호 나왔으니까 오늘은 예상 추세 고점 나오면은 일단 들어가지 말고 기다렸다가 다시 23방 나오면은 나는 재진해야지. 이렇게. 그게 하나의 노하우인 거고요. 여기 들어가는 것은 그거하고 조금 다르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은 노하우가 생기고, 그런데 노하우가 없어도 됩니다. 노하우가 없이 기본만 지키면 된다. 제일 중요한 거는 기본이죠. 기본. 매매할 때 기본은 내가 아무것도 몰라도 나는 1등이 이거라고 봅니다. 1등 손절. 손절 라인을 내가 정했으면은 거기에 바로 손이 나가야 되는 거. 이것만 지킨다면 결국은 성공합니다. 매매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왜? 손절은 가장 짧게, 자, 손절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진입했는 거에서 얘가 그 진입했는 거를 깼기 때문에 손절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 손절이 안 나오려면 내가 진입한 게 제대로 진입하면 되겠죠. 결국은 언제 진입해야 된다는 것만 내가 익히면 이거는 자연적으로 줄겠죠. 그런데 이 손절을 안 익히면, 손절 안 익히고 손절 안 하고 막 물타기 하면 내가 언제 들어가는 걸 아무리 많이 안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나쁜 것을 이런 말을 하죠. 옛날에 그 박진영인가? 좋은 거를 어떤 것을 먹기에 몸이 좋아지고 머리도 뭐 검어서 다시 흰머리에서 검은머리 나고 하니까 대답이, 좋은 거를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쁜 거를 안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 이 손절을 그러니까 많이 먹는,
기법을 막 찾아서 막 100가지 기법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결국 손절이라는 것은 이 손실이 자 먹는 거 100가지 안들 손실 나는 거 이 한 가지를 못 막으면 이 100개가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 손실 나는 거는 내가 찾아보니까 손실 나는 게 1000가지가 돼. 이 1000가지를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게 손절입니다. 그냥 그것도 뭐 여기서 이만큼 2% 손절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1% 손절. 나는 캔들 하나 이탈 손절. 그러면 끝이에요. 내가 1000가지가 2000가지 3000가지 들어오든 이 손절은 하나로 끝이죠. 자 그러면 내가 100개의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어. 그러면은 오늘은 100개, 내일은 99개. 줄겠죠, 한 개씩. 이거 한 개 잘못됐네. 고치 나가겠죠. 그러면 하루에 한 개씩 있습니까? 아니죠. 하다 보면 뭐 하루에 10개, 하루에 20개도 못 고치죠. 그러면서 손실이 이렇게 나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그래서 밑으로 빠지는 거를 틀어 막아 놓고 위로 가는 거를 계속해서 익히면 된다. 그래서 1등은 손절을 누가 잘 지키느냐. 자, 요 차트는 요렇고요. 요 차트를 자, 요거 이거는 계속 움직인다 그랬죠. 얘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원내에 가면은 이렇게 크로스가 납니다. 예상 고점과 예상 저점이 아예 뒤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내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자, 원내일 때는 예상 고점에서 20 상방이 있던 원내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함부로 매도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함부로 매도는 안 하죠. 매도 존에 왔을 때 매도를 하는데 이때 무조건 이 원내의 신호가 나오면 조심한다. 자, 매도가 나오더라도 다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원칙 지키면 이런 설명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왜? 매도존이야 매도했어. 다시 매수존에 매수하면 돼. 그런데 어떻게 매매하냐면 이만큼 올랐으니까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저항받네. 이제부터 내리면은 계속 내릴 거야. 추세가 바뀔 거야. 들어서 빠지고 들어서 빠지고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서 매도를 했다가 올라오는데 청산 못했을 때 이때 물 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죠 그냥. 이러면 또 오버하게 되고 오버했는데 또 위로 한 번 더 가버리면 그냥 죽는 거죠. 좋아가지고 했는데 오버했는데 밑으로 내려왔어. 야간장에. 그러면 이거는 이기는데 그런데 뭐다? 재수죠. 재수는 내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수가 없을 수가 있겠죠. 왜? 재수가 있었으니까 재수가 없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재수, 이런 수는 있습니다. 내가 여기 진입을 했는데 20상방에 얘가 갑자기 확 올라가요. 이렇게 확. 이거는 재수죠. 이거는 내가 알고 먹는 재수입니다. 이런 재수는 먹어야지 뭐 물 탔는데 올라와서 막 물 탔는데 갑자기 확 내려가.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일단 말이 길었는데 일단은 손절이 기본이다. 자, 손절이 기본이다. 그리고 입형매매는 후행성이지만은 우리가 후행성이 아니다. 선행성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가장 단순한 게 가장 아름답단 말 있죠. 단순한 게 아름답습니다. 단순해야지 내가 여러 가지 볼 수가 있어요. 복잡하면 못 봅니다. 저는 뭐 볼린저 밴드라든가 이런 걸 보진 않는데 이거를 많이 보더라고요. 그리고 뭐 옛날에 일목균형도 많이 보는데 그게 맞을 때는 맞고 틀 때는 틀리죠. 그래서 안 보는 거고요. 결국은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봅니다. 이게 그 주식할 때 보면 매수 호가하고 매도 호가. 우리가 매수 호가가 3,000개고 매도 호가가 1,000개면은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당연히 올라간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되죠. 반대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반대로 됩니다. 대신에 매수 호가가 줄고 매도 호가가 많으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호가창에 이게 즉 이게 맞다 이게
아니다가 아니고 이 호가창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물 매수 매도 건수가 결국은 호가창의 건수의 건수. 쉽게 말해서 내가 선물을 3개를 들어가서 한 건에 주문해. 요게 3개죠. 그러니까 매도 건수로 안 보면은 건수는 한 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건에 3개 들어간 거니까 나는 이걸 본다는 거예요. 몇 건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치는 의미가 없는 게 이 사람이 100개를 한 건에 넣었어. 근데 이 사람이 100개를 빼버리면 갑자기 수치가 100개가 차이 나죠. 그래서 큰 의미가 없는 거고 이 사람이 몇 건으로 들어갔느냐 이 건수들이 이거보다는 더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이 건수를 보고 대응을 합니다. 건수. 이 건수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죠. 그럼 어떻습니까? 주식도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 고점을 얘가 못 넘을 때 건수가 결국은 이 주가도 이거를 못 넘겠죠. 그런데 얘는 이 건수를 못 넘는데 주가는 넘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다이버전스라고 하죠. 이거는 버블이다. 곧 내려올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건수를 했는 게 예상 고점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대충 보시면은 자 여기서 올라갔지만은 이렇게 결국 내려오죠. 얘가 빠지니까. 자, 이건 하나의 다이버전스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막 고점에 여기서 막 쫓아가면은 결국 물리게 되죠. 자, 그래서 얘의 고점들, 얘의 방향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얘가 1등으로 보고요. 당연히 뭐 이걸 봐야죠. 이평선에 패턴은 당연히 1등으로 보고, 얘가 올라가네? 그죠? 그리고, 선물도 이렇게 외국인도 올라가네? 그러면은, 윗방향. 자, 가장 단순하게는 5분봉 보시고, 그리고 당연히 90틱은 기본으로 봐야 되고, 이게 우리가 여기 매수매도 건수를 좀 활용해야 됩니다. 이거는 요 수치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만약에 진입을 했는데, 요때 수치가 진입했을 때가 200개였어. 그러면은, 250, 300개 넘어가죠. 그러면 그때 내가, 우리 1, 2, 3파동 먹기 때문에 아주 짧죠. 300개 넘어가. 그러면 나는, 300개부터 이때 카트라인을 잡는 겁니다. 350, 400개 넘어가, 400을 잡는 거예요. 카트라인은. 410, 20 하다가 400에서 390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게 판단하는 겁니다. 왜? 400개를 카트라인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여기 기준을 그냥 잡는 게 아니고 얘가 올라가면 얘도 같이 올린다는 겁니다. 기준을. 그러니까 보통 손절선 잡을 때, 만약에 손절선 잡아놨어. 그런데 막 주가가 올라가. 그런데 많이 갈 것 같아. 그러면은 이 손절선을 위로 올리면 되겠죠. 안전하게. 그러면 갑자기 내려오더라도 나는 이익이잖아요. 그러면은 끝까지 다 보는 겁니다. 5파동까지. 이런 방법도 있고, 손절 올리면 되죠. 1, 2, 3 갈 때 손절 올리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두고, 그냥 여기서, 나는 3파동에서 이제 뭐, 5일선에 B 스캔을 하면 정리하겠다. 뭐 그런, 나만의 정리 기준을 잡으면 되겠죠. 그런데 1, 2, 3 갔는데, 자, 1에서 정리도 돼요. 갈 때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내려오는데 한참 내려오는데 정리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여기, 손절 라인까지 왔을 때는 내가 손해잖아요. 어차피 이만큼 먹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내가 손절 라인보다는 그래도 위에, 이 정도 갔으면은, 최소한 3파동 갔으면은, 손절 라인은 여기까지는 올려줘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전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